나는 화가이다.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제일 즐겁다. 물감으로 그리고 연필로 그리고 마카로 그린다. 캔버스 위에 그리고 종이에 그린다. 컴퓨터로 그리고 마우스로 그리고 터치패드로 그린다. 아이패드로 그리고 아이폰으로도 그린다. 때로는 그림이 아니지만 그리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로 그림 비슷한 것을 그리기도 한다. 손으로 행하여 표면을 접하고 흔적을 남기며 그것을 감각한다. 그 행위는 우연적이면서도 의도적이면서도 감성적이면서도 이성적이다. 애쓰기도 하고 애쓰지 않으려 애쓰기도 한다. 의식하기도 하고 의식하지 않으려 의식하기도 한다. 나는 화가이다. 미지의 영역, 다루어 보지 못한 미디엄, 붓질의 감각을 전환 또는 정제 또는 증폭시킬 가능성으로서의 디지털, 손의 행위와 표면 그 사이를 매개하는 물감 또는 붓이라는 미디엄의 개념은 디지털의 세계에서는 다른 감각으로 작동한다. 이는 표면이면서 재료이고 미디엄이자 미디어이다. 그중 유일하게 공유하는 동일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손의 움직임이다. 나는 이를 축으로 하여 가상의 차원에서 가시화되는 미디엄 또는 미디어를 실존의 영역으로 다시 끌어들여 사물로서의 회화의 표면 위로 안착시켜 보기로 하였다. 이를 가능케 하는 출력 장치로 빔 프로젝터를 사용한다. 사족을 붙이자면 빔 프로젝터는 재현회화로서의 그림을 그려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써본 장비이다. 이미지 재현에 있어서 형상의 실루엣을 온전히 본뜨기에 탁월한 장비로서 이는 구상 화가들이 밑그림을 손쉽게 그리기 위해 암암리에 쓰이는 장비이기도 하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카메라 옵스큐라로부터 시작한다. 나는 한때 구상회화를 치밀하게 탐구했던지라 새삼스러운 감회를 느끼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 같은 것을 느낀다.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는 것이 내 작업에 있어서는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빔 프로젝터를 통해 주사된 디지털의 이미지를 물리적 회화의 현존 위로 물상화하기 위해 나는 스텐실 기법을 선택하였다. 이는 전통적 방식의 판화 기법으로서 물리적 붓질 해귀를 통해서도 이미지의 외곽 실루엣을 살려내는 최적의 방법이다. 이를 통해 나는 가상의 붓질과 실제의 붓질을 상호 교차시키며 최종적인 물질로서의 붓질로 전환시키는 실험을 시도해 보기로 한 것이다. 나는 수집가다. 고백하자면 나는 본격적으로 화가이기 전부터 수집가였다. 가상의 존재들이 자그마하게 물화된 것들에 환호한다. 특히 로봇을 수집한다. 의인화된 로봇들을 좋아한다. 강인한 형상, 다채로운 색분할, 투명하고 불투명하며 유광, 반광, 무광의 다양한 빛의 표면들,
곡선과 직선의 조형적 긴장감, 이 모든 미적 요소들이 나를 예민하고 세심한 존재이게끔 만들었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로봇으로 그림도 그려보았다. 로봇이라는 의인화된 사물을 전통 초상화의 방식으로 제시해보았다. 나는 학부 시절 오랫동안 아카데미즘 재현회화를 탐구했었다. 어쩌면 이때부터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변주된 대상을 통해 오래된 시간을 기념비화하고 그만 아카데미즘 회화와 작별을 고하고자 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럴 것이다. 나는 가상의 존재가 축소된 스케일감으로 현상계로 물화되어 촉각적으로 인지되는 감각을 즐겼다. 어쩌면 이때부터였을지도 모른다. 나의 페인팅이 제시하는 조건 중에 하나, 즉 가상을 물화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때부터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완성품은 그다지 흥미가 없다. 파츠와 파츠를 결합하고 조립하고 구축하는 과정을 즐겼다. 조립 과정에서 나열되는 파츠들을 통해 완성된 대상을 상상하는 것이 즐겁다. 플라스틱의 색채 분할이 불완전할 때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완성을 하는데 납작하게 제시된 조각조각의 색면들이 흥미로웠다. 이는 원형의 어떤 표면을 유추하게 만든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 될지는 완전히 알 수가 없다. 그러한 막연한 장막이 즐겁다. 디지털 이미지를 그리고 지워내면 부유하는 파편들이 잔여물로 남는다. 이러한 파편 또는 파츠들은 원형을 상상하게 만든다. 나는 이것의 확장을 시도해 본다. 나는 비정형의 형상들을 잉태시키고 그것들이 어떠한 원형들의 조각조각들이라고 우겨보기로 했다. 그 원형이 무엇인지는 나는 모른다. 하얀색 캔버스는 두렵다. 그림 그리기는 좋지만 하얀색 표면은 매번 두렵다. 하얀 악마와 나와의 오랜 기싸움 끝에 어렵사리 붓질을 던진다. 물감은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비정형 이미지가 특히 그렇다. 아무런 되돌아갈 원본도 없을 뿐더러 오로지 긴장과 이완, 팽팽함과 느슨함의 연속체다. 그렇게 덮여지고 덮여져서 아마도 완성일 것이다에 가까운 것에 가까스로 도달한다. 반면에 포토샵의 하얀 표면은 감정이 없다. 두렵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 포토샵은 되돌리기가 가능하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시간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현재의 행위에 많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살 것이다. 나는 물리적 페인팅을 디지털로 전송하고 포토샵으로 불러들여 하얀색 표면으로 다시 덮어버렸다. 아무런 부담 없이. 고등학교 미대 입시 시절 연필로 소묘를 하다 보면 지우개를 쓸 일이 많았다. 지우개는 온전히 하얀 종이의 표면으로 되돌리는 용도이기도 했지만 은은한 톤을 잡거나 형상을 다듬는 용도로도 쓰였다. 그때 강사 선생님은 지우개를 연필처럼 써라는 표현을 하시곤 했다. 포토샵의 지우개는 상당히 막강하다. 현실 세계에서 지우개는 고작 연필선 따위나 지워내지만 포토샵의 지우개는 모든 이미지나 색채들조차 지워내버린다. 나는 포토샵의 지우개를 통해 지워내기와 그리기를 동시에 수행하고 복합 레이어의 하부를 드러내길 즐긴다.
덜어내는 행위이자 구축하는 행위라는 다면성이 흥미롭다. 나는 그렇게 하얀 평면이라는 원형으로 되돌아간 표면을 지우개로 지워내어 페인팅이라는 원형의 파편으로 되돌려 보기로 했다. 전통적인 유화용 캔버스는 FPMS라는 각각의 규격으로 나뉘며 이는 인물, 풍경, 바다, 정사각형을 뜻한다. 그 이름이 뜻하는 바대로 각각의 프레임 타입들은 전통적으로 용도에 맞는 규격으로 쓰여오다가 근래에는 그것의 구별에 연연하지 않고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각각의 캔버스는 일정한 규칙을 통해 길이와 비율 등을 공유하는데 나는 이를 활용하여 무한히 조합 가능한 모듈러서의 각각의 파츠들, 표면들, 3개의 파편들을 구성하고 재조합하기로 하였다. 다른 크기와 프레임 타입들을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보았던 FPMS 시리즈는 일부가 추가되거나 이탈되고 위치가 변경되고 전체 크기가 확장되기도 줄어들기도 하며 가끔은 파츠 하나로서 제시되기도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 작업으로 작은 프레임에 동일한 비율을 모아서 제시한 유닛 시리즈가 있다. 나는 원본이 되는 이미지를 그리고 그 파츠들을 무작위로 뒤섞어 버렸다. 또한 디지털 레이어를 물감으로 옮길 때도 디지털 붓질의 반듯한 외곽 라인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였고 스텐실 작업 중에 배출되는 테이프의 파편, 부산물들을 걸어 모아 또 다른 파편들의 조합으로 구성을 해보았다. 나는 프레임과 형식,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에는 흥미가 없다. 그러나 프레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 세계도 하나의 프레임이며 우리의 인간성도 하나의 프레임일 뿐이다. 나는 프레임을 부정하지 않은 가운데 이를 확장하고 축소하며 프레임의 너머를 시도해 보려 한다. 나는 그런 화가이고 싶다.